안녕하세요. 솔로몬TV 손변호사입니다. 여러분 썸네일 보고 오셨나요? 오늘 영상은 아주 흥미롭고 재밌는 영상이 구성될 것 같습니다. 벌써 제가 많이 유명해졌나 봅니다. 어제 제가 이제 항상 제가 무료 상담을 하니까요. 전화 한 통을 통해서 제보를 받았어요. 어떤 성형외과 원장님이, 유튜브 하시는 성형외과 원장님께서 변호사님 유튜브에 있는 내용을 좀 빗대거나 인용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라고 하시길래 그러세요? 해가지고 찾아봤더니 웬걸 제 유튜브 막 캡처도 되어 있고 또 그 내용이 보니까 그 성형외과 의사 선생님들 커뮤니티에서 제가 굉장히 오르락내리락 되고 있던 그런 글을 캡처해서 올려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싶은 부분도 있고 해명이라는 표현이 적절하진 않지만 해명을 하고 싶은 부분도 있어서 오늘 그 영상을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네, 벌써 많이 유명해졌나봐요. 왜냐면 어제 제가 인터넷 게시길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재판을 갔었는데 거기 상대방의 변호사만 오신 게 아니라 변호사님이랑 거기 당사자이신 원장님도 오셨더라고요. 근데 원장님도 제가 어디에 근무했는지도 아시고 저를 상세하게 아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환자분들을 많이 돕다 보니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 좀 많이 알려지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그 환자분한테 제 유튜브 영상이나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듣고 이 원장님이 혹시 나를 비난하는 거나 비방하는 건가? 전쟁인가? 이런 생각해가지고 가봤더니 전혀 그런 건 아니었었습니다. 전혀 그런 건 아니었고 그 원장님은 어떤 환자랑 엄청 싸웠는데 그 환자랑 다투었던 얘기가 주된 내용이었고 이제 그 과정에서 그 환자가 했던 행동들 경찰을 부른다거나 그런 내용들 그래서 이제 제 유튜브 내용이 조금 등장했던 것 같던데요. 근데 거기에 올라와 있던 성형외과 의사 선생님들 커뮤니티에서 게시됐던 저에 대한 글,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일단 거기에 어떤 글이 올라왔는지 여러분들께 설명드릴게요. 어떤 의사 선생님이 이런 글을 썼나봐요. 네, 최근에 성형수술 부작용 불만의 이유로 강남권 다수의 병원이 형사고소된 것을 쉬쉬들 하지만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땡땡이라는 법률사무소인데 저는 땡땡 법률사무소에서 일을 대응하고 있습니다. 여기 얘기로는 앞뒤가 맞지 않는 내용을 가지고 소장을 써서 일단 합의를 유도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처음부터 적절하지 않는 표현으로 글을 쓰셨어요. 뭐가 앞뒤가 안 맞아요.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글 쓴 원장님 어떤 분인지 모르겠는데 앞뒤가 아주 맞습니다. 앞뒤가 아주 맞아서 고소를 했던, 제가 의료법 위반으로 고소를 했던 어떤 강남의 압구정의 어떤 원장님은 지금 재판받고 계세요. 경찰이 볼 때도 문제가 있고 검사가 볼 때도 문제가 있어가지고 벌금 처분이 내려졌는데 그래가지고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정식 재판이라는 걸 받고 있어요. 네. 앞뒤가 맞지 안 맞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 경찰도 바보고 검사도 바보고 판사도 바보여서 이 재판을 하고 있나요? 네. 제가 그래도 명색이 변호사인데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앞뒤가 맞는 내용을 해가지고 고소장을 쓴 거고요. 제가 이따가도 말하겠지만 똑같은 내용을 쓰지 않습니다. 잘하는 병원은 그걸 잘했는데 어떻게 그걸 가지고 트집을 잡겠어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마저 읽어볼게요. 네, 모 병원 사내 변호사로 있던 사람이 법률사무소를 차려서 유튜브로 불만족 부작용 환자를 끌어모으고 형사고소를 하는 형태입니다. 이 표현도 너무 부적절해요. 뭘 끌어모아요. 환자분들, 예를 들면 이 원장님이나 다른 성형외과 의사 선생님들께서 한번 저한테 저희 사무실에 전화를 해서 저랑 상담을 해보세요. 저를 선임하라는 얘기를 절대 안 합니다. 절대 안 해요. 뭘 끌어모아요. 이거를 제가 돈을 많이 받으면 끌어모은다는 표현이 맞죠. 예를 들면 환자분들 많이 모아가지고 집단소송을 한다. 그래서 제가 금전적으로 재미 본다. 그러면 끌어모은다는 표현 맞겠지만, 이런 조속한 표현이 맞겠지만 끌어모은 적 없습니다. 제 말이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영상들도 다 보시면 알겠는데 절대 저를 선임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거 적게는 100만원? 150만원? 쌍꺼풀 수술비도 안 되는 비용으로 사건을 선임하기 때문에요. 제가 정말 환자분들한테 말해요. 제가 이거 일할 때 180만원어치 일을 하기 때문에 100만원 받으면 80만원어치 손해고 150 받으면 30만원이 손해입니다.
할 때마다 손해이기 때문에 환자분들 사건을 막 많이 선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정말 오해예요. 끌어모은 적 없습니다. 네, 글 쓰신 분 꼭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뭐 업무상 과실치상 뭐 설명 의무 위반입니다 이러는데 의료법 위반으로 고소합니다. 설명 의무 위반으로 고소하는 건 아니고요. 먼저 차트 복사를 요구하면서 바로 경찰을 불러서 그 근거를 남깁니다. 손 쓸 틈도 없이 112 출동 상황서에는 차트 복사 요구 거절 이런 식으로 기록이 남습니다. 네, 이 부분 정말 이 원장님 뭐 상식이 있는 분인지 뭐 없는 분인지 모르겠어요. 의료법에 보면 환자 기록이니까 주게 돼 있습니다. 안 주면 거절한 거 맞잖아요. 근데 많은 성형외과 원장님께서 아셔야 되는데 이거 잘하는 병원도 많아요. 환자가 달라고 하면 네 잠시만 기다리세요. 출력하는 데는 한 5분에서 10분 정도 걸립니다. 아니면 원장님 검토하고 주실 테니까 한 15분 정도 걸립니다. 이렇게 해서 바로 주는 데가 많아요. 네. 뭐 당연히 안 주는 데가 더 많지만 꽤 있습니다. 뭐 아이디 병원이라든가 원진 성형외과 병원이라든가 뭐 이거는 성형외과 병원은 비방하는 게 아니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대형 병원들은 의무 기록지, 진료 기록부를 굉장히 잘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고 환자들이 달라고 하면 바로 줍니다. 큰 병원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작은 병원도 의료법을 잘 준수하시는 원장님께서는 환자가 달라고 하면 잘 줍니다. 그리고 그렇게 잘 주신 분들은 당당하니까 그런 거예요. 수술 기록지도 잘 되어 있고 마취 기록지도 잘 되어 있고 뭐 마취제 표시라든가 뭐 간호 기록지라든가 경과 관찰, 경과 기록지, 수술 동의서 이런 거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고소하거나 고발하거나 환자분들이 고소하거나 고발하는 병원은 의료법을 위반하는 병원을 고소하는 거예요. 차트를 달라고 하면 다음 주에 오세요. 아유 차트 달라고 하면 지금 원장님이 수술 중이라서 못 줘요. 이런 병원을 고소하는 거예요. 의료법을 위반하는 병원을 고소한다는 거를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막 막무가내로 하지 않아요. 네. 그리고 심지어 막무가내로 고소하면 의사 선생님이 환자를 무고죄로 고소하세요. 당당하시면. 네. 자, 그래서 이 게시글 쓴 사람은 본인 스스로 의료법을 위반했다는 거를 그냥 여기다가 자랑하듯이 올려놓은 거예요. 차트를 요구하면 줘야 됩니다. 네. 그냥 은행에서 나 9월 통장 거래 내역 달라고 하면 은행에서 거부하지 않죠? 달라고 하면 주죠? 그런 기록입니다. 환자의 기록입니다. 네, 항상 준비해 두시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 읽어볼게요. 참 황당들 하시겠지만 수십 군데의 병원 의원들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장이 하나같이 비슷합니다. 컨트롤 C, V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닌가 의심이 들 정도로 무차별로 고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 내용은 어느 정도는 맞고 어느 정도는 틀리는데 똑같이 잘못을 하면요 당연히 똑같은 내용으로 고소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똑같이 업무상 과실치상을 저지르거나 똑같이 차태를 안 주거나 뭐 똑같이 설명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당연히 똑같은 내용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거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의료 전문 로펌의 변호사들 여기 보니까 본인은 새땡땡이라는 법률사무소에서 대응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거기 법률사무소의 소장이나 고소장 한번 봐보세요. 네, 거기도 그렇게 똑같이 돼 있어요. 네. 왜냐면 기본적으로 변호사들이 쓰는 서면은 어떤 대법원 판례라든가 법의 기초에서 쓰기 때문에 그 판례를 인용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환자분들마다 당연히 차이가 있으니까 완전히 컨트롤 C, 컨트롤 V 그런 건 전혀 아니고요. 케이스마다 다르겠죠. 아니 가슴 수술 환자이랑 코 수술 환자의 케이스가 어떻게 같겠어요. 네, 도를 지나칠 정도로 고소 고발이 난무하는 상황입니다. 이 정도로 무차별 고소가 이루어지면 정상적인 병원 운영이 안 될 분도 나올 듯합니다. 그러니까 법을 지키면 되잖아요. 네, 법을 지키세요. 의료법을 지키시고 수술을 제대로 하시면 됩니다. 수술을 제대로 완벽하게 못할 수 있어요. 당연히 수비상의 과실이 있거나 뭐 과실이라고 보기에는 좀 애매한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그러면 환자분한테 그걸 설명하고 설득을 하시든가요. 네. 변호사한테 찾아오지 않게끔. 저 환자분들한테 병원이랑 이간질 시키지 않습니다. 우리 이 유튜브 영상을 올리신 우리 원장님도 여기 뒤에 나오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거기에 제 유튜브 캡처가 되어 있는데 일단 원만하게 병원이랑 이야기해보라고 먼저 합니다. 네. 환자분한테 친절하게 대하세요. 변호사 안 찾아오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회 차원에서라도 회원 권익 목적으로 모종의 대책을 세워야 할 듯합니다. 그래서 감히 글을 이렇게 올려봅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뭐 의료법을 다 같이 어기자는 거예요? 그런 뜻은 아니겠죠? 제가 바라는 겁니다. 의사협회 차원에서, 성형외과 의사회 차원에서라도 제발 이러면 좋겠어요. 그분들께서 회의할 때 이게 어떤 뭐 이렇게 고소 고발이 될 수 있으니까 진료기록부나 의무기록지, 마취기록지 이런 거 잘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고소 고발이 돼서 피곤하니까 제대로 준비해 두고 제대로 잘 써서 대응하기 바랍니다. 이런 공문이나 지침이 여러분들 원장님들 사이에 공유되기를 바랍니다. 제발 간곡히 바랍니다. 네, 제가 바라는 거예요. 의사회 차원에서 성형외과 원장님들께서 의료법을 어떻게 하면 더 준수할 수 있을지, 아니면 어떻게 환자랑 좀 약간 막무가내인 환자, 뭐 나쁜 환자, 성향이 안 좋은 환자를 어떻게 대응할지, 그런 환자일수록 좀 더 신뢰를 형성하고 그 라포가 무너지지 않도록 어떻게 하면 대응하면 좋을지 의사회 차원에서 좀 논의를 하면 좋겠어요. 제가 억지로 고소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네. 자, 일단은 이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이 원장님이 여기에 딸린 댓글도 보여주셨어요. 여기 볼게요. 그랬군요. 저도 별거 아닌 걸로 고소당했습니다. 그래서 뭐 불기소 처분 받았습니다. 근데 이분은 잘 모르겠어요. 이분은 아닌 것 같은데. 왜냐면 제가 지금 뭐 최근 몇 년간 했던 것 중에 불기소 처분이 딱 나왔던 케이스는 딱 한 건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들은 의료 감정을 한다고 지금 시한부 기소 중지가 돼가지고 기소 이렇게 감정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불기소 처분 받은 이분은 어떤 분인지 모르겠어요. 자, 또 밑에 저도 해당 사건으로 고소당했는데 100건이나 된다고요? 그렇게 많은 회원들이 불미스러운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의사회에서 회원 권익 보호 차원에서 대응을 하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네, 아까 말씀드렸죠? 의사회 차원에서 이런 고소 고발을 막기 위해서 우리 성형외과 의사들이 어떻게 진료기록부를 제대로 작성하고 어떻게 차트를 의료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꼼꼼하게 쓸 것인가, 그런 고민을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바라는 겁니다. 제가 고소를 이렇게 환자분들한테 뭐 그렇게 하지 않겠죠. 잘못한 의사, 무책임한 의사한테 강력한 수단으로서 사용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형외과 부작용 환자들이, 성형 부작용 환자들이 뭐 쉽사리 고소를 하지 않습니다. 네, 아주 빙산의 일각만 고소를 하고 있어요. 네, 오히려 저는 안타깝기도 합니다. 분명히 병원에서는 의료 과실이라든가 의료법 위반의 그런 범법 행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환자분들이 대응하지 않는 게 사실 변호사인 저로서는 안타깝기도 하죠.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아까 그 원장님께서 하셨던 말씀, 차트를 주지 손쓸 틈도 없다? 뭘 손을 쓰겠다는 거예요? 뭐 조작하시겠다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주시면 돼요. 뭘 손쓸 틈이 없다는 거예요? 뭐 진짜 기가 차는 내용이죠. 네, 아니 환자를 앉혀놓고 좀 이야기해 보시면 되잖아요. 이건 이겁니다, 저건 저겁니다. 이건 제가 누락했네요. 이건 이런 내용입니다. 뭐 손쓸 틈이 없다니, 뭐 조작한다는 내용이지, 뭐 진짜 기가 차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일을 당하기 싫으시잖아요. 그럼 수술을 잘 하시면 돼요. 수술을 완벽하게 못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좋은 마음씨라도 가져서 환자분들을 잘 설득하시거나 뭐 재수술을 해주시거나 환부를 해주시거나 말씀을 좀 잘 나눠보세요.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성형외과 원장님, 이 글을 쓰셨던 성형외과 원장님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원장님 혼자 그래요. 네. 양심적인 성형외과 의사선생님도 꽤 많습니다. 제가 뭐 한 3주 전에 올렸던 의사선생님은 본인께서 조금 문제가 있긴 합니다, 손 변호사님께서 중재를 좀 해주세요 해가지고 저한테 오히려, 아시는 분도 아니에요, 그냥 저희 사무실 번호로 원장님께서 전화하셔가지고 환자랑 중재해달라고 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돈 한 푼도 안 받고 그 환자분이랑 원장님이랑 중재해드렸고 환자분은 그 글을 내렸습니다. 네, 양심적인 의사선생님들 많습니다. 의무기록지 달라고 하면 바로 주는 원장선생님도 많아요. 혼자 그런 생각 하시는 거니까 그런 게시글로 뭐 공감을 얻거나 하실 생각은 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범죄자가 자기한테 공감을 받겠다는 건데 그 말이 됩니까? 자, 그리고 또 요즘 유튜브 성형외과 또는 피부과 의사선생님들 유튜브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유튜브에 많은 양심적인 성형외과 의사선생님들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께서 이런 성형수술은 좀 피해라,
이런 성형수술은 좀 부작용이 많다. 이런 내용도 많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꼭 그런 성형외과 원장님께서 운영하시는 유튜브 채널을 좀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그 성형외과 원장님도 다른 성형외과 의사 선생님한테 비방받을까봐, 비난받을까봐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정의로운 내용이니까 한번 꼭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전에 한 몇 개월 전인가 뭐 필러 사건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의사 선생님이 필러 진짜 위험합니다, 맞으면 안 됩니다라고 어떤 의사 선생님이 유튜브에 한번 했더니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뭐 피부과, 뭐 성형외과에서 난리를 쳐가지고 결국은 그 필러가 위험하다고 말했던 의사 선생님께서 그 영상을 급기야는 내리게 됐었습니다. 이렇게 원장님들께서 뭐 약간 좀 금전적인 거, 뭐 수술비나 뭐 이런 게 얽혀서 그런 건지 몰라도 조금 서로 간의 갈등도 좀 있는 것 같고 좀 안타까운 부분도 굉장히 많은 현실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그래서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거, 환자를 끌어모은다? 전혀 끌어모으지 않습니다. 정말입니다. 저 이거 성형 부작용 소송 안 해도 먹고 삽니다. 네, 저 조금 뭐 선화지 소송이라고 특화되어 있는 소송도 하고 있고요. 굉장히 뭐 한전 상대로 하는 소송이라서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또 제가 뭐 재미삼아 말씀드리면 뭐 있었던 일이니까 제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이혼 소송을 했기 때문에 이혼 소송도 너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대기업에 따님 이혼하신 거 아시죠? 제가 거기 그 소송 했어요. 남편 쪽으로 했기 때문에 선배 따라서. 그 이혼 소송 규모가 뭐 저희가 찾은 재산만 3조입니다. 3조. 네, 3조. 3조짜리 이혼 소송 하신 분이 변호사님 몇 분이나 계시겠어요? 제가 그렇게 이혼소송 경험이 풍부하고 다양해서 이혼소송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특화되어 있는 다양한 소송들이 있기 때문에 성형소송 안 해도 돼요. 여러분들께서 의료법을 잘 지켜주셔서 성형부작용 환자분들이 없어져가지고 제가 뭐 이런 사건 하나도 안 해도 좋습니다. 이거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정말입니다. 떳떳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발 성형부작용 환자분들이 없어져서 저희가 조금 이런 왜곡된 성형 문화가 개선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런 게시글을 썼던 성형외과 원장님이나 아니면 여전히 환자를 목적이 아니라 그냥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는 무책임한 의사 선생님이 계시다면 그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아유, 원장님들, 이제 성형수술로 재미 보는 그런 시대는 갔습니다. 네, 왜냐면 세상이 많이 변했어요. 환자분들이 조금만 뭐 원장님들이 인정하지 않는 작은 트집을 갖고도 막 난리를 치는 세상이에요. 네, 막 옛날처럼 막 환자들이 가만히 고분고분 가만히 있으라 그래서 가만히처럼 있거나 보자기처럼 보자보자니까 보자기처럼 있거나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성형수술로 재미 보는 그런 시대는 갔다는 걸 여러분들께서 좀 아시면 좋겠어요. 이 게시글을 쓴 분은 약간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세상이 많이 변하고 있어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는 그냥 넘어갔던 직장 내 갑질을 가지고 굉장히 노동청 고소 고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별것도 아니었죠. 김대리, 여자 김대리를 등을 툭툭 치면서 힘내 이래도 지금은 고소를 합니다. 그렇게 고소 고발이 난무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단 이런 성형 분야뿐만 아니라 아주 다양한 영역에서 인권을 중시하고 사람들이 권리를 중시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회에서 이런 고소 사건들이 많아지는 건 뭐 당연한 사회 발전에 따라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이 변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 답답한 사람들은 이런 문제를 직면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그걸 거부합니다. 변화에 대해서 저항합니다. 근데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니거든요. 결국 그런 변화가 사회를 발전시키는 거예요.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그랬고 많은 의사 선생님들의 노력과 많은 간호사 선생님들, 의료인들의 노력 덕분에 우리나라 보건의료가 세계 최고 수준이 됐습니다. 그런 변화를 통해서 성장을 이뤘기 때문이에요. 우리 원장님들, 의사 선생님들 지성인이잖아요. 저는 지성인이 스스로 반성하고 성찰하고 회의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의심을 품을 수 있어야 되죠. 자신이 믿고 있거나 알고 있다는 것이 좀 틀릴 수 있다. 그걸 애초에 전제하는 태도. 내가 믿고 있거나 알고 있는 것이 어떤 현상과 충돌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에 따라서 스스로를 수정할 수 있는 사람, 변화시키고 개선할 수 있는 사람, 그게 저는 지성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배웠다고 지성인이 아니죠. 그런 변화를 통해서 스스로를 개선시킬 수 있는 사람이 지성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의사 선생님들께서 그렇게 지성인으로 행동하고 계시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아직도 계십니다. 그래서 성형 부작용 피해자들이 울면서 저에게 수십 명씩 매일 전화가 옵니다. 병원에서 의사가 나를 안 만나줍니다. 실장이 나를 쫓아냅니다. 수술은 잘 됐다고 합니다. 그냥 기다리라고 합니다. 의사 선생님들, 따뜻한 말 한마디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성형 부작용 환자분들은 없어질 거예요. 앞으로 많은 성형외과 의사 선생님들께서 저를 혹시나 이렇게 게시글이나 아니면 다양한 방법으로 저를 공격할 수도 있겠죠. 왜냐면 골치 아프게 한다고 생각할 테니까.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아요. 왜냐면 막 인터넷 게시글에 막 하고 막 병원을 비방하는 그런 환자를 중재를 해가지고 해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좋은 쪽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를 일부 성형외과 원장님들이 미워하더라도, 저를 비난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제 왼팔에는 성형부작용 피해자들의 응원과 격려, 지지가 있고요. 오른팔에는 성형부작용 환자들의 인권, 정의가 있습니다. 제가 그걸 바탕으로 조금이라도 왜곡된 대한민국 성형 문화를 개선시키고자 합니다. 네. 정의로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큰 물결과 같은 겁니다. 막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의료법대로 하자는 거니까요. 법치국가에서 법대로 하자는 거를 누가 막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 저를 비난하기보다는 저를 비난할 시간에 이런 게시글을 쓰실 시간에 환자분들 차트나 제대로 써있는지 좀 보시면 좋겠어요. 네, 마취 기록 제대로 되어 있는지, 내가 환자가 의무기록지 달라고 하면 바로 줄 수 있는지 그런 걸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어떤 정의의 물결, 그 선봉에 제가 있겠습니다. 아마 제가 드리는 이 말씀에 동조하시는 의사 선생님도 계실 거예요. 네, 그런 분들께서는 아마 환자분들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해주시는 분이겠죠. 그런 분들이 점점 많아질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성인들이니까요. 네. 영상 마지막에는 제가 유튜브 채널 처음 찍었을 때 첫 영상 마지막에 넣었던 어떤 말에 대한 글귀를 좀 다시 한번 넣으려고 합니다. 이 글귀를 넣는 이유는 성형외과 원장님들께서도 보셨으면 하거니와 저도 가끔씩 좀 언성 높이고 나쁘게 말할 때가 많아요. 제 스스로도 반성하는 차원에서 이 글귀를 넣고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긴 영상이 됐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의의 물결에 선봉에 서 있도록 하겠습니다. 귀기를 듣겠습니다. 소리 높여 변호하겠습니다. 솔로몬TV 손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는 제가 좋아하는 글귀를 여러분들께 한 가지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박준 작가님의 산문집에서 있었던 내용입니다. 저도 이제 말로 먹고 사는 사람이니까 말을 얼마나 어떻게 잘하는 게 중요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는데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나는 타인에게 별 생각 없이 건넨 말이 내가 그들에게 남긴 유언이 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래서 같은 말이라도 조금 따뜻하고 예쁘게 하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말은 사람의 입에서 태어났다가 사람의 귀에서 죽는다. 하지만 어떤 말들은 죽지 않고 사람의 마음속으로 들어가 살아남는다. 네,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글귀를 소개해드려 봤습니다. 오늘 여러가지 말씀들을 여러분들께 드렸어요. 제가 드렸던 팁이나 조언들이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기억되고 살아남아서 유용하게 쓰이길 바라고 또 기도하겠습니다.